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계엄 대통령을 탄핵하란 구호가 울려 퍼진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민경제의 현장 가락시장에서,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호남 산업의 상징 여수산단에서 대선 후보들 오늘 이렇게 저마다 고심 끝에 고른 현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주말 내내 후보 교체 홍역을 치른 국민의힘은 시간 안에 후보를 내긴 했지만 소동의 한 축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끝내 거절하는 바람에 뒤끝을 아는 채 출발했습니다. 저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무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두 손을 번쩍 들어 보입니다.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선거운동 점퍼로 갈아입고 신발도 운동화로 바꿔 신습니다. 이 후보가 첫 유세지로 택한 곳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광화문 청계광장이었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지금은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를 다시 일으켜주신 국민과 함께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한데 모아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새벽 5시 서울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시장 대통령이 될게요. 김 후보는 상인들과 함께 아침 식사로 순댓국을 먹은 뒤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밤잠을 안 자고 지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늘 0시에 맞춰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밤새도록 뛰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저마다의 색깔을 담은 출정식 속 22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반 이재명 빅텐트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 통합부터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을 끝내 고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전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한 전 총리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계속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공개 일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을 수용하긴 어려울 거라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 내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했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직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입당은 미루면서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이런 태도에 무임승차, 꽃가마 등의 논란이 일었고 김 후보 측에선 한 전 총리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남는 돈을 10억씩 특별당비로 계속 헌금을 했어요. 20억 이상을 제가 낸 사람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밀어붙이자 한 전 총리는 신속히 입당한 뒤 국민의힘 기존 후보들에게 역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가 후보직을 되찾자 한 전 총리가 이번 선거와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취재진이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을 20분가량 앞둔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도 포토라인에 선 것도 파면된 후 모두 처음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끝나고 변호인이 얘기해놨고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은 질문을 하는 취재진의 팔을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휴정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두세 번씩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부 지지자들이 이름을 외치자 힐끔 쳐다볼 뿐 여전히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는지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신 예전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갈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서 검사 4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했던 검사들이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서울고검은 지난주 연휴가 끝난 직후 검사들을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 검사에 더해 파견 등의 방식으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검사 3명을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 특히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 중엔 202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도 포함됐습니다. 한 부장검사가 수사할 때 수사팀은 김 여사가 BP 패밀리였다는 주포의 진술과 김 여사만 빠지는이라는 내용이 담긴 주포의 편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13억여 원의 이익을 봤다는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도 당시 한 부장검사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에 따라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서 멀어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이후 검찰 안에선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담팀엔 당시 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했던 평검사도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김 여사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린 만큼 자료 검토와 추가 증거 확보 등 김 여사를 향한 재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던 미국과 중국이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로 100% 넘게 매겼던 관세를 90일 동안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건데 양측 모두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双方就彼此关心的经贸问题开展了深入交流，会谈氛围呢是坦诚的、深入的、具有建设性的，取得了实质性的进展，达成了重要的共识。 주말까지 첫 관세 협상을 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대폭 내리겠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서로에게 매긴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약속한 만큼의 관세를 유예하게 됩니다. Neither side wants a decoupling. And what had occurred with these very high tariffs, the equivalent of an embargo, and neither side wants that.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기존 145%에서 30%로 내려갑니다. 두 차례 별도로 매긴 펜타닐 관세를 빼면 기본 10% 관세만 남은 겁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 관세 역시 기존 12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두 나라는 지난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 성명에서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양자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관세를 전격 인하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의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이번처럼 제3국에서 하거나 미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협상을 이어갈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